청소는 개점 전에 끝내는 게 상시 아닌가요? 이게 프리미엄 플라자의 품격인가요? 이런 천박한 사람이 우리 백화점에 있다니.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 모두의 시선은 바닥만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20년의 세월을 묵묵히 닦아온 손길, 박순자. 그녀의 삶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가 한 사람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죠. 최고급 VVIP 고객, 강미화. 그녀는 백화점의 품격이 가난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망가진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백화점에 억 단위로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한마디는 박순자의 삶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은 박순자를 가리킵니다. 모두가 그녀를 의심하고 따뜻했던 동료들의 눈빛마저 차갑게 변하죠. 믿고 싶었던 사람마저 외면하는 현실 속에서 박순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감춰졌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진실을 감추려 한 것일까요? 돈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땀과 진심의 가치를 아는 사람.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뀔 거대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진정한 품격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백화점 프리미엄 플라자의 아침 8시. 화려한 샹들리에가 따스한 빛을 뿌리는 로비에서 75살 청소부 박순자가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순자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죠.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마치 자신의 집을 가꾸듯 세심하게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저기 또 있네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새로 오픈하는 명품관 행사 때문에 일찍 온 고객이었죠. 50대 중반의 여성, 전신에 명품을 두른 채 순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는 개점 전에 끝내는 게 상실 아닌가요? 이런 모습을 고객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자의 이름은 강미화. 이 백화점의 단골 중에서도 최상위 고객이었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쓰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런 그녀가 지금 순자를 마치 눈의 가시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20년간 이런 시선을 받아온 그녀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자의 작은 목소리가 로비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내려왔어요. 신입사원 배지를 단 이소미였습니다. 28살의 소미는 입사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새내기였죠. 고객님, 순자 할머니는 저희 백화점에서 가장 성실한 분이세요. 항상 이른 시간에 나와서 청소해 주시거든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미화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성실하다고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요? 프리미엄 플라자예요. 품격 있는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분위기가 망가지잖아요. 하지만은 무슨? 나는 이 백화점에 1년에 억 단위로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내 말이 틀렸나요? 강미화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순자는 여전히 말없이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강미화를 더욱 자극했어요. 저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정말 예의가 없네요. 순자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무시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냥 일을 마저 하려고. 그게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충대충 하면서? 이때 백화점 운영부장인 윤창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거죠. 무슨 일이십니까? 부장님, 이 상황 보세요. 제점 시간에 청소부가 로비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이게 프리미엄 플라자의 품격인가요? 창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미화는 백화점에서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고객이었거든요. 하지만 순자 역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청소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조정, 아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고급 백화점답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강미화가 마지막으로 순자를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본 후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남겨진 순자의 어깨가 더욱 구부정해 보였어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런 일쯤이야.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그녀에게 오늘 아침의 일은 또 다른 상처로 남을 것 같았어요. 강미화의 그날 이후 백화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윤창수 부장이 청소 직원들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린 거예요. 개점 시간 이후에는 고객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만 청소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니까요. 창수의 말에 청소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마치려고 했어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부지런히 움직였죠.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은 생각보다 넓었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더욱이 순자는 7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소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순자의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어 보였거든요. 괜찮다. 나이 먹었다고 일도 대충 할 수는 없지. 순자는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꼼꼼해졌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백화점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강미화가 거의 매일 백화점에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품관에서 쇼핑을 하거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순자를 찾았어요. 또 있네, 저 사람. 강미화가 친구와 함께 온 어느 날 화장실 근처에서 청소하고 있던 순자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 저기 청소하는 할머니.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녀. 정말 거슬려 죽겠어.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강미화는 그런 순자의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 할머니. 강미화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네. 청소 다 했어요? 아직. 조금 더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얼마나 더? 금방 마치겠습니다. 순자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강미화가 다시 말했습니다. 금방이 얼마나 금방이에요? 정확히 몇 분?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라는 게 정확히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순자처럼 꼼꼼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랬어요. 대답도 못하네요. 이렇게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건가요? 강미화의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직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예전보다 서비스 질이 떨어진 느낌이야. 맞아. 이런 식으로는 프리미엄 백화점이라고 할 수 없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순자의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소미가 나타났어요. 고객님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고객 서비스 센터로. 불편한 점이요? 당연히 있죠. 저 할머니가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보기 싫다고요. 순자 할머니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백화점에서 누구보다 성실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지가 중요한 곳이라고요. 강미화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안 보이게 해야죠. 강미화의 말에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며칠 후 백화점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강미화가 구매한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3천만 원짜리 명품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강미화가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윤창수 부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없어진 걸 알게 되셨나요? 아까 화장실 다녀와서 확인했는데 없었어요.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는데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건 아닐까요? 다른 곳? 내가 바보예요? 분명히 가방에 있었다고요. 강미화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침착하시고 저희가 즉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창수가 진땀을 흘리며 달래려 했지만 강미화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뭘 조사해요? 누가 가져갔는지 뻔하잖아요. 누구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누구겠어요? 청소하는 할머니밖에 없잖아요. 내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그 할머니가 로비 청소하고 있었어요. 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미화가 의심하는 사람이 순자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고객님, 성급한 판단은 성급하다고요? 그럼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로비에 있던 건 그 할머니뿐이었다고요. 이때 소미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혹시 방범 카메라를 확인해 보시면. 카메라? 좋아요. 당장 확인해 봐요. 강미화가 소리쳤습니다. 창수는 어쩔 수 없이 보안팀에 연락했어요. 잠시 후 보안팀장이 나타났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오늘 오전 해당 시간대 카메라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 네,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부 구간이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강미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증거가 없다는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필요 없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뻔하잖아요. 그때 순자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미화가 번개처럼 순자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혹시 내 브로치 못 봤어요? 브로치요? 다이아몬드 브로치. 아까 로비에서 청소할 때 못 봤냐고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정말요? 정말 못 봤어요? 정말 못 봤습니다. 순자의 대답에 강미화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하늘로 날아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못 봤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미화가 순자의 앞에 바짝 다가섰어요. 할머니,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브로치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강미화의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강미화가 윤창수를 압박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일단 차분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다른 가능성? 무슨 다른 가능성이요? 분명한 건 그 할머니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강미화의 말에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냥 청소만 했어요. 청소만 했다고요? 그럼 내 가방 근처는 지나가지도 않았다는 얘기네요? 강미화가 다그쳤습니다. 가방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내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순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고 청소만. 신경 쓰지 않았다고요? 3천만 원짜리 브로치가 들어있는 가방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미화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는 더욱 위축되어 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임져야죠. 그때 창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고객님,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식 절차를 밟아서. 경찰이요? 좋아요. 당장 신고하세요. 강미화가 즉시 동의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경찰이요?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소미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평생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 없는 그녀에게 경찰 조사는 큰 부담이었거든요. 부장님, 그 전에 할머니 개인 물품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강미화가 제안했습니다. 창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사생활 침해요? 도둑질 당한 사람보다 도둑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럼 검사하세요. 당장. 강미화의 강압적인 태도에 창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가방 좀 확인해도 될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확인하세요. 순자가 자신의 낡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창수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도시락, 수건, 몇 푼 안 되는 돈뿐이었습니다. 없네요. 창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미화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가방만 확인해서 뭘 해요? 다른 곳에 숨겨뒀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곳이요? 옷주머니나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숨겨놨을 수도 있고요. 순자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제 옷도 확인하시겠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미가 급하게 나섰어요.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심해요? 도둑질 당한 게 더 심하죠. 강미화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여직원이 와서 순자의 옷을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있을 텐데. 강미화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가져가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강미화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브로치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하지만 백화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자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 것이었어요. 동료 직원들조차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 가져간 거 맞지? 한 청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안 가져갔어요. 그럼 어디로 간 거야? 브로치가 다리라도 있어서 혼자 걸어간 건가? 다른 직원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튼 우리까지 의심받게 생겼네. 정말 곤란해. 동료들의 차가운 반응에 순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더 늦게 퇴근했어요. 혹시나 해서 구석구석 다시 찾아보기도 했지만 브로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소미가 위로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고객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자신을 탓할 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런 와중에 강미화는 거의 매일 백화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볼 때마다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아직도 여기 있네. 강미화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누구? 도둑질한 청소부 할머니. 아직도 일하고 있어? 그러게요. 이상하지?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자진해서 그만두지 않나?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순자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그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소미가 달래려 했지만 순자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져간 것 같나? 순자가 소미에게 물었습니다. 소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들 그런 눈으로 볼까?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거예요. 소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특히 동료들의 변한 태도가 가장 아팠어요. 순자야, 요즘 일 어때? 반장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혹시 힘들면 며칠 쉬는 것도 괜찮아.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 반장의 말에 순자는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결국 자신 때문에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일할 수 있어요.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윤창수 부장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부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부장실 문을 닫자마자 윤창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어떻게 심각한가요? 강미화 고객이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브로치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네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조치요? 언론에 알리거나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창수의 말에 순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부장님, 정말로 제가 가져간 줄 아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창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할머니를 믿고 싶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군요. 순자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것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고객이 워낙 중요한 분이라서 중요한 분이니까 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네요. 순자의 말에 창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억 단위로 돈을 쓰는 고객과 월급쟁이 청소부 중에서 회사가 선택할 사람은 뻔했으니까요. 할머니,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무슨 제안인가요? 잠시 휴직하시는 거예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직하면 제가 범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분위기가 진정되면 다시 일할 수 있나요?
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부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미화가 화난 표정으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부장님, 이게 뭐예요? 고객님, 노크 정도는. 노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저 사람이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요. 강미화가 순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일단 조사 중이라서. 조사요? 뭘 더 조사해요? 증거는 충분하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어서.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던 건 저 할머니뿐이었어요. 강미화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는 견딜 수 없었어요. 고객님, 정말 가져가지 않았어요. 순자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미화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거짓말이네요. 이미 다 들통났는데 뭘 더 숨기려고 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그때 강미화가 갑자기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탁! 순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부장실의 둔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순자는 맞은 뺨을 만지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객님, 이건 너무. 창수가 말려보려 했지만 강미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무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도둑질한 사람이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게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뺨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부장님, 저 사람 당장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내가 다른 조치 취할 거예요. 강미화의 협박에 창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알겠어요. 순자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만두겠어요. 순자의 말에 창수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성급하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한 거예요.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강미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가져가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순자가 그만둔다는 소식이 백화점 전체에 퍼졌습니다. 동료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도하기도 했죠. 결국 그만두는구나. 그게 나을지도 몰라. 계속 있어봐야 눈치만 보게 될 텐데. 하지만 소미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결백을 믿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소미가 순자의 곁에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야겠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모두에게 피해만 줄 것 같아서. 피해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소미의 간절한 말에도 순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고마워, 소미야.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할머니. 소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때 소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방범 카메라 오류건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할머니, 저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낼게요. 소미야, 괜히 너까지 휘말리지 마라.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순자가 사물함 정리를 마쳤습니다. 20년간의 추억이 작은 박스 하나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이만. 순자가 박스를 들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백화점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직원 여러분, 긴급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대강당에서 임시 전체 회의를 실시합니다.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와 소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회의일까요? 모르겠다. 나는 이미 그만두는 사람인데 참석해야 하나?
그래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후 4시 대강당에는 모든 직원이 모였습니다. 순자도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윤창수 부장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며칠 전 발생한 다이아몬드 브로치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범 카메라 오류라고 보고받았던 거니. 창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설비팀 직원이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팀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범 카메라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사실은 제가 실수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순자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실제로는 영상이 정상적으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창수가 물었습니다. 그날 제가 실수로 메인 서버를 잠깐 다운시켰거든요. 혼날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설비팀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영상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있습니다. 강당 앞쪽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그날의 로비 모습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순자가 성실하게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미화가 화장실로 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자세히 보세요.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강미화가 화장실에서 나온 후 뭔가를 찾아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강미화가 소파 쿠션 사이를 뒤지다가 브로치를 발견하는 모습이었어요. 강당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브로치는 처음부터 소파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브로치를 주운 강미화가 잠깐 망설이다가 다시 소파 틈에 집어넣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강미화가 큰 소리로 브로치가 없어졌어요. 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것이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강미화가 일부러 순자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어요. 순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몰아세웠던 강미화가 모든 걸 꾸며낸 일이라니. 할머니, 소미가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순자를 껴안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순자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믿지 못해서. 윤창수 부장이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순자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모두 괜찮아요.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 컸어요. 부장님, 그럼 강미화 고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창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무고죄에 해당하니까요. 그리고 백화점 출입 금지 조치도 취해야겠어요. 당연하죠.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계속 받을 수는 없어요. 직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강미화의 갑질에 시달렸던 것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다시 일해주세요. 창수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할머니처럼 성실한 분을 의심한 게 잘못이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일하겠어요. 이곳이 제 집 같은 곳이니까요. 순자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백화점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강미화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일찍 끝내세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성실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따뜻한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일하는 게 즐거워요. 그날 저녁 순자는 평소처럼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순자를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녀의 성실함과 인품을 알게 된 후였으니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나가던 고객 한 분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순자가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짜 품격이라는 게 뭘까? 비싼 옷을 입고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품격일까요? 아니면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진짜 품격일까요? 순자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외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백화점의 화려한 불빛이 순자의 뒷모습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명품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 품격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